자, 최근 다시 북한 2인자로 급부상한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북한 김정은의 매우 특별한 관계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일화를 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요. 지난 2013년에 김정은을 향한 충성 맹세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의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충정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엄숙히 맹세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도 내일로 영원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 군대이며 우리 이 총태는 존경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결사옹이하고 오직 최고 사령관 동지 용도만을 받드는 억척불변의 김정은 총대입니다. 자, 안찬일 소장님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저 충성맹세 대회 때 최룡해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저 해에 최룡해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당시 이제 최용해는 군서열 1인 총정치국장. 네. 2012년에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총대로 김정은을 받드는 그런 핵심 포스트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이었지만 네. 근데 바로 그 최용해의 아들 최현철. 근데 이 최현철이가 왜 이름이 최현철이냐면 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친구의 할아버지 최현, 그러니까 최용의 아버지는 최현이고 네. 또 어머니는 김철호입니다. 네. 둘 다 이제 빨치산 출신인데 네. 아버지에서 현자를 따고 어머니의 철자를 따서 최현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바로 이 최현철이가 밤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군용 트럭에 받쳐서 이렇게 급히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망할 뻔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그것이 북한에서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동아일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라는데 최룡해 정도 되는 사람의 아들이 자전거를 탑니까? 그게 아마 그 당시 그 친구의 이제 직업이 평양시 당위원회 조직부 책임 부원, 네. 책임 지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직접 그 페달을 밟은 사람은 보통강구역 당위원회 지도원이고 지금은 이제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 부원인데 아마 서로 친구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승용차 최현철이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법률대학 법학과를 나온 이제 일종의 율사인데 북한에서는 아마 그 김일성 종합대학 다닐 때는 그 727이라는 넘버가 붙은 차를 탔는데 왜 저때 자전거를 탔나 하면 뭔가 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타지 않았나. 그렇군요. 그런데 두 남자가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일반 병원으로 한 사람은 가서 목숨을 잃었고 봉화진료소로 간 사람은 42일 만에 목숨을 건지고 회복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최현철, 최용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네. 봉화진료소라는 것은 보통강구역 서장동에 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장관급 이상만 치료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의료 최고급 병원이군요. 최고급 병원이죠. 네. 근데 이름은 진료소라고 허술하게 붙였지만 저건 최고의 병원이고 저게 무슨 MRI니 무슨 렌트겐이니 모두 다 독일제 최신 장비가 있고 2년 전에 김정은이 다리 쫄룩거리면서 다닐 때도 저기서 이제 발목을 수술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최룡해의 아들, 아니 김정은이 최룡해를 얼마나 좋아하고 신뢰를 하길래 최룡해의 아들이 저런 병원까지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최현철이 최용의 아들이 이제 84년생으로서 김정은이하고 나이가 또 동갑이고. 네. 그런데 아마 사전에 아마 이 친구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고 최현철과 김정은의 친구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 만에 저런 사고가 터지니까 이게 군부의 얼굴로서 소위 백두산 줄기의 강력한 백업을 받아야 자신의 백두 혈통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최용의 그 아들이 잘못되면 결국 자신이 앞으로 3대 세습을 강화하는 데도 문제가 되니까 김정은이 새벽 4시에 그 보고를 받고 그 병원으로 뛰어왔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저 병원까지 직접 뛰어갔다고요? 예. 물론 뛰어오진 않고 이제 차 타고 왔겠죠. 달려와가지고 그 정도로 최룡해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마 지금쯤에 사고가 났다면 최용해를 그렇게 대접 안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 권력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최 씨 가문의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조금 살려내라. 그렇게 엄명을 놔가지고
의사들이 들러붙어서 최고급 약과 의료기기를 써서 42일 만에 네. 정신을 깨놨고, 근데 이제 같이 그 사고를 당한 그 친구는 모란봉 인민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 친구는 죽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이 로얄 패밀리 금수저와 네. 보통 사람의 차이가 있는가를 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김정은이 직접 최룡의 아들은 무조건 살려내라라고 해서 의료진 뭐 43명이 달려들어서 치료를 했다는데, 그러고 보면 북한도 그 의술이 굉장히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안 될 사람을 저렇게 살려내는 것 같으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층을 살려내는 저 봉화진로소나 또 인민무력성의 이제 11호 병원이라고 있는데 네. 이런 데서 무슨 군의 고위 간부나 무슨 주요 지휘관이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평소에 헬기가 뜨지 않아도 그 사람 의사 하나를 실어오기 위해서, 수술한 의사 하나를 실어오기 위해서 헬기가 뜰 때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특권층에 한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하고, 김정은 역시 자기 집권 내에 뭔가 인덕 정치를 한번 베풀었다. 그래서 엘리트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네. 이런 목적으로 아마 최용의 아들에 대해서 저렇게 특별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룡의 아들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42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모든 건강이나 이런 거는 다 정상으로 되돌아왔나요? 그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무슨 그래요?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그 정상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네. 또는 뭐 사망했다. 이런 네. 소리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계기로 북한 내에서 이제 평양시에서 경찰이 군대 트럭을 단속을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그때 교통포고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이 사고를 계기로? 그 사고를 계기로 일반 경찰이 군대 트럭 자동차 모두를 단속하고 딱지를 끊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최룡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어떤 소중함을 김정은이 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회 때도 그 중앙당 인사 이동 때도 최룡해가 급격히 상승을 한 것이군요. 그렇죠. 이제 황병서 뒤에 항상 있었고 박봉주 네. 뒤에 있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뛰어올라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서 8개 아주 권력을 틀어지는 명실공히 김정은의 오른팔로 이제 크게 된 겁니다. 네. 자, 그 정도로 김정은이 최룡해를 아끼고 보살피고 있다. 백두혈통, 빨치산 이쪽에 의존을 하는 그 김정은의 속 심리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그 발령을 내면서 우리 통일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죠. 김정은이 결국에는 내 핏줄, 그리고 가족, 그리고 빨치산 출신, 이 셋 말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분석을 통일부에서 내놨었는데, 최룡해에 관한 김정은의 믿음, 이 과거 사건을 통해서 미루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